자, PPT 이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리님, 작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네요. 98만 개. 알고 있었습니까? 예, 지금은 한 100만 개가 좀 넘고요. 역대 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대신에 한 13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생기는 지금 그런 순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만일 폐업을 하게 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원리금을 다 상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PPT 3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폐점을 하려고 해도 그런 폐점 비용 또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폐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계속 지금 보완해 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로 그런 폐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비용을 직접 재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이 이렇게 역대 최대이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런 자영업자들을 겨냥을 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특징적인 거 하나 명확히 한번. 특징적인 거는 우선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금융 부담, 그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금리의 그런 그 빚을 쓴 거를 전환시켜준다든지 총님 잠깐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결국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 여러 가지 그 폐업에 관련된 비용도 같이 들이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컨설팅 같은 거를 해드리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코스트 면에서 비싼 그런 것들을 보이는 뭐 전기요금 이런 그 3종 세트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우선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총님,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아니라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잖아요. 부담을 뭐 전기료를 낮추고 뭐 이런 부담을 낮추고 부담을 늦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이런 매출을 늘리는 거는 예를 들면 온누리 상품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완화시키고 동행 축제 같은 거를 하고 또 그 전통시장 편의를 위해 이런 그 아케이드나 주차장 건립을 해가지고 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더 잘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또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그런 플랫폼에 입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총리님 읽지 마시고. 아니 제가 그런 찔끔찔끔한 정책으로 얼마나 경기 부양이 되겠어요? 그건 좀 무책임한 대책 아닙니까? 찔끔찔끔한 정책이 아니죠.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총리님 답변한 걸 계속 보면 뭐냐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조만간 중소상공인이나 가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소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법인세 감세 정책을 쓰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했으니까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해외에다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내부 유보들을 쌓았지, 그거를 내수경제 활성화에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결국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썼는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결국 대기업들의 내부 유마만 많이 쌓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부 말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협력이라든가 내수 살리게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이 좋아지면 조만간 내수도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썼던 정책들이고 다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수출이 잘 되니까 조만간 나아질 거라는 것들은 심한 고문에 불과한 것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네, 뭐 이명박 정부 때 또 다 이렇게 평가가 있으니까요. 자, 티몬 UMF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공동 책임에 대해서 이제 총리님이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4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티몬 UMF에 대해서 2022년 6월 달에 금감원과 그 티몬이 이제 경영 개선 협약을 했어요. 그때도 티몬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정산 판매 대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2년 동안 티몬이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금융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그 금감원이 계속 지켜라라는 그 말로만 기도는 지켜라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소비자나 판매자한테 경고를 해야죠. 여기가 자본 잠식 상태인데 판매 대금을 별도로 보관하라고 신탁하라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 했다면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이 티몬이나 UMF하고 거래를 축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티몬이나 UMF는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개선에 나섰을 텐데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다가 결국 대규모의 이런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좀 알리는 부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상황에서 이 회사가 어렵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렸을 경우에 오히려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입지업체들이 다 빠져나가고 소비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기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대해서 그 감독을 받아야 될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 여부만을 감독을 하지 소비자 보호 차원의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소비자보험이 따로 설립돼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양 증권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티몬 UMF 사태 때도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감독은 없고 오로지 티몬이 부실화될 우려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소비자 판매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를 보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 책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금리에 있어서도 4% 5%가 아니라 정부가 그 금리 차이를 재정으로 보존해가지고 2%대의 정책금융을 하라고 저희 야당이 요구를 한 것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대출은 2%로 낮췄어요. 문제는 그 액수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이 하는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전히 5%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2%로 낮춰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보와 기현이 당초 했던 것보다 보증료를 0.5% 낮추고 금리도 낮췄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할 수 있는 또는 일부는 적자 요인까지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총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그 쿠팡 배달의 민족, 그 배달앱 시장에서 그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뭐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모르는 거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9.8%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에 9.8%의 중개수수료라는 건 어마어마한 폭리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3억 이하의 영세 상인들도 있을 거고 뭐 중소상인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걸 다 획일적으로 9.8%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은? 획일적으로 9.8%의 고수수료를 전부 영세상인에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필요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쿠팡이라는 개인 기업에 대해서 내려라, 내리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그 규정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쿠팡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원이라 할까요? 이런 쪽을 좀 도와야 되겠죠. 예, PPT 7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받았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신용카드 회사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하고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0.5%, 그러니까 일반 그 수수료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고 중소상인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매출액의 실적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있어야지 어떻게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9.8%의 그런 고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수수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권고는 할 수 있고 그렇게 권고는 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개인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정부가 그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한다면 그러한 그 수수료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정부가 타겟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율규제의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쿠팡하고 배민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해결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산주기를 갖다가 2달씩이나 잡고 그 상황에 자기들끼리 돈놀이 하다가 이런 TMF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진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9.8%라고 그러게 되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태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비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계속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러한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다 하는 말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하라는 거죠. 다양한 하라는 것도 그거는 그 기업이 알아서 경쟁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명령을 합니까? 우리 총리님이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책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악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네.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영업체를 돕는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주시죠.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그 플랫폼에 있어서 중개 그 할 때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시기가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구매 확정일로부터 1일 뭐 이렇게 빠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도 이베이나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게 얼마 정도 합니까? 해외 그 정산기일은 뭐 정확히 매일 3일 하고 있고, 예. 그 아마존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14일은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처럼 45일, 60일 동안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그걸 자기들이 돈놀이하고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드문 사례예요. 그런 또 쿠팡을 갖다가 정부가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걸 따라서 티몬하고 유메프가 하다가 티몬하고 유메프가 뭐 70일씩 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자기 돈 굴리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정부가 자율규제 하면서 쿠팡이나 티몬이나 배민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율규제의 그 도구마 정책에서 벗어나서 적절하게 그 자영업자들 보호하고 입점업체들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9월 9일 날 그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독점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게 되면은 플랫폼들은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 위반을 발견해가지고 조사하는데 뭐 7년도 걸리고 하니까 사전에 지정하자는 거였잖아요. 2013년 12월 달에 공정위도 그런 입장이었죠. 사전 지정제를 하자는 거였죠.
예, 그때 그 근데 업계들이 반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후 추정으로 바꾼다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예, 관련해서 뭐 그 사전 지정 제도가 행정 부담이나 또는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체 얘기만 듣지 말고 악소리 나는 자영업자 얘기도 들어야죠. 입점업체 얘기도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지 그게 신뢰가 가는 거지. 업계 반발 얘기만 듣고 입법을 하니까 그런 입법들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거래 공정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지 않고 대규모 유통법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1년 말에, 이거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1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네. 대규모 유통법으로 하자고로는 업계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6가지로 반박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사태가, 그 TMF 사태가 발생하고 이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고려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하고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게 정산시기 문제만 있습니까? 수수료 문제도 있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규율하려고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해야죠. 여당 정책위원장님도 이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입법 논의를 하실 때 업계 얘기만 듣지 말고 그런 그 불공정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점업체 얘기도 좀 들어가지고 공정한 입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하게 의견 수렴해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쿠팡, 배민과 같이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 2업체들이 사실상은 담합해서 9.8%의 고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정산 시기를 2달씩이나 정산 안 해주고 하고 있는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자율규제 도구마만 외치면서 이걸 방치하는 바람에 대규모 피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성하시고 진짜 억울한 자영업자들, 힘든 가게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공정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탁자 제대로 돌려놓고 가시죠. 김남근 의원님 탁자원 이치로. 예, 김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